충살 그리고 격각살, 형살이 어떤 형태로 이성운 배우자 복 관련해서 나타나는지 연애운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충살이 어떨 때 성립이 되는지, 격각살이 어떤 형태가 성립이 되는지, 형살이 어떤 구조가 형살이 되는지 도표는 위에 알림 풍선 클릭하시면요 안내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충살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오가 6월달이고 자가 12월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겨울이 되고 얘가 여름이 되니까 얘네들이 서로 대립하는 구도 또는 충돌하는 구도, 서로 이제 같이 공존하기 힘든 상태, 뭐 그런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름 활동을 하면서 겨울을 밀어내려고 하고, 얘는 겨울 운동을 하면서 여름을 밀어내려고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서로 대립한다, 충돌한다, 튀겨져 나간다, 따로따로 논다, 뭐 이런 형태의 논리가 되는 거고, 간단히 얘기해서 격각살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자수의 친구들은 진, 신이 되고, 그래서 이 오화가 진토랑 신금이 자수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격각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격각살이라는 거는 따로 논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충돌은 아닌데 섞이기 힘든 형태의 물과 기름 같은 그런 형태로 좀 서로 섞여가지고 갈 수 없는 형태다. 그래서 합이랑 정반대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합은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거고, 격각이나 충은 떨어지려고 하고, 근데 충은 이거를 때려가지고 파괴까지 시키는 정도의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격각은 파괴까지는 아니고 서로 따로따로 활동성을 두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형살 같은 경우는 합을 하려고, 붙으려고, 또는 서로 간의 어떤 고유의 능력치나 상태적인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해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희생 요소가 발생을 하면서 건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뭔가 희생 요소나 소모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조립하고 조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조정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형살은. 이렇게 좀 크게는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궁성이 좀 중요해. 여기 일가는 내가 되는 공간이고, 여기 일지 같은 경우는 가정이 되기도 하고 안방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우자 이성이 들어와서 이곳에 딱 안정 정착을 하는 공간이 되거든요. 여성 같은 경우 남자가 들어와서 정착하는 공간이 여기가 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애인이나 배우자가 들어와서 여기 정착 안정하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수가 일지에 있고 우화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가지고 요것이 여기를 계속 충 때리고 있다. 그러면은 본인 가정, 집안을 뭔가가 와서 계속 치는 거잖아요. 흔드는 거잖아요. 쾅쾅 때리면서 흔들고 있다, 집안을. 뭔가 계속 치니까 뭔가 들어왔다가 또 치면 또 나갔다가 또 때리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가 쉬운 구조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집안에 그 배우자 이성이 들어왔는데 집안을 자꾸 때리면 배우자 건강이 안 좋아지든지, 아니면은 내가 서 있는 그 집안이 뭔가 계속 때리니까 집이 흔들리면서 내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는 부부의 어떤 관계나 환경이 좀 떨어질 일, 멀리 있을 일, 뭐 이런 형태로도 많이 나타나고, 말 그대로 뭔가 치고받고 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도 의미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형태로 반화가는 거죠. 이 충과 격각은 비슷한 논리인데, 충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이렇게 크게 흔들고 파괴시키고 혼란을 많이 주는 형태가 되고, 만약에 이제 술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건 격각관계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우화가 와서는 여기 집안을 계속 때린다고 했는데 그런 논리가 아니고, 이런 형태는 임자일주다. 임자일주면 관성이 술토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성분 같은 경우 이 술토가 현관이 되니까 식성이 그 관성이 되면서 배우자 성이 되고, 여기는 배우자 궁이 되는 거고, 여기 집이라는 얘기예요. 집이 되고 여기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남자 사람이 이 집에 들어와서 정착 안정을 합으로 붙어가지고 잘 돼 있으면 좋은데, 여기가 격각이 돼 있다는 거는 남자가 들어왔을 집에 이 남자가 잘 들어오려고 잘 안 하고, 들어와도 또 금방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구조인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보다는 강도가 낮은 거죠. 이성 불안정과 혼란성 뭐 이런 거에는 좀 강도가 낮기는 한데, 그래도 들어와서 정착이 잘 안 되는, 되게 힘든, 멀리 있는,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형태로 반화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은 주말 부부 형태나 일 때문에 서로 떨어져 지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냐? 그건 아니고 인생이 길잖아요. 뭐 30년, 40년 이런 부부 가정 생활에 있어서 떨어지내야 될 일이나 사이가 벌어질 일 뭐 이런 형태가 따르기 쉬운 구조다. 그래서 격각이나 충이나 이런 식으로 나 있으면 이게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오화 같은 경우 충이 되죠. 만약에 물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천간에 있는 글자도 지지가 이렇게 충이 돼 있으면 똑같이 떨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형태도 그러면은 그럴 일이 쉽게 발생을 하겠다로 가겠죠. 근데 운이 안 좋으면 그게 약간 떨어져 지내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별로 가버린다든지, 심각하게 이제 운에서 안 좋은 형태로 만약에 뭐 자가 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이걸 또 때린다 그러면, 충이라는 건 교체 현상도 있지만 재생 현상도 있지만 심할 때는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별까지도 따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대부분 이별로 가겠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는 배우자의 건강이나 사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형태라는 얘기죠. 운에서 충이 들어와서 때릴 때는 나중에 이제 운 보는 법도 할 건데, 아무튼 그런 형태로 요게 충이라는 거는 서로 어떤 충돌을 하면서 건강적인 부분에 있다든지 아니면 관계 사이에 있어서 힘대결을 하면서 트러블 마찰이 따르기 쉬운 거를 의미를 하고, 격각은 서로 떨어져서 따로따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구조를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붙어서 살려고 하고 억지로 화목하게 살려가려고 하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뭐 10년 내내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서 가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타고난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꾸 떨어질 일이나 이별할 일이나 화목하기 힘든 현상들이 생기기가 쉬운 구조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근데 그게 언제 어떤 떨어질 일이나 이별 현상이 따르냐, 그런 것들은 배운과 세운을 봐야 되겠지만 기본 사주 세팅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배우자 성이 꼭 아니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으면, 물론 여기 지장간에 기토 뭐 정관이 있긴 한데 꼭 배우자 성이 아니더라도 일지를 이렇게 때리고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안을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할 일이 생긴다는 거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할 일, 그러니까 뭐 이성 연애나 가정 안정을 하는데 여자가 조금 바뀔 수 있는, 여러 번 바뀔 수 있는, 그리고 여성분들도 남자가 여러 번 바뀔 수 있는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배우자 이성이 건강이 안 좋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대부분 이제 격각은 건강적인 부분은 불리하다 이렇게 안 보고요, 충이 있을 때 그렇게 보고, 그래서 격각은 이런 논리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무술일주다, 갑진 뭐 이런 형태가 남자가 되는데 이게 충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요것도 아까 그 논리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천간에 떠 있는 것도, 그 다음에 남자 사주다 그러면 자수가 정제가 되잖아요. 정제가 되는데 이게 격각관계다 그러면은 여자가 좀 나랑은 좀 물과 기름처럼 섞여서 딱 붙어서 이렇게 살아갈 그 시간 세월들이 짧겠구나, 보통 가정보다, 뭐 이런 형태로 반항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 평생 그렇게 못 살아가요가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근데 운이 이제 많이 안 좋아 보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개념으로 격각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진토가 이런 식으로 있다, 나중에 이제 합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것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정제 여자가 격각이어서 나랑은 잘 함께 붙어서 가려고 안 하고, 여기 진토 비견 다른 남자랑 이렇게 조금 붙어 가려고 하는 형태, 그러면은 여자가 남자 관계가 복잡하든지 여자가 바람을 핀다든지 아니면은 이성 관계가 복잡한 여자를 자기가 욕심을 내고 있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자꾸 이게 운명적으로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흔하게 일어날 법 같은 그런 그림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사주팔자가 운명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자꾸 그 사람의 인생적인 부분을 이렇게 관찰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반응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지가 충을 당하는 거는 연지나 뭐 이런 식에서 이렇게 때리는 구조다, 이런 경우에는 별로 건강적인 부분으로나 이성 혼란 교란성이 그렇게 강하다고 보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월지에서 이렇게 때리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시지에서 이렇게 때리고 있을 때 불리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십성을 떠나서 일지를 타격하고 있을 때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성 안정과 결혼 생활의 안정을 방해시키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떨어져 지낼 일이나.
그리고 이제 격각 같은 경우는 배우자 성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럼 일목일관 입장에서 여기 유금이 관성이 되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게 배우자 성이 아니죠.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성 관련해서 어떤 혼동이나 혼란이나 풍파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죠. 격각은 이거를 때려 붓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놓으려고 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관성이 격각이잖아요. 남자 사주의 관성은 뭐다? 자식이다. 그러면은 자식이 어떤 그 집안 자리에 잘 안 붙어 있다. 그러면 자식이 집안에 자꾸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하고 멀리 떨어질 일, 커서 밖으로 빨리 나갈 일,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성분은 관성이 남자가 되기 때문에 남자가 자꾸 집에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붙어서 함께 살아갈 시간 세월들이 짧은 걸 의미를 한다. 그걸 억지로 10년 20년 지속을 하다 보면은 혼란이 강제적으로 조금 따를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한다. 떨어질 일이 강제적으로 조금 따를 수 있는 걸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일지에 뭐 이런 식으로 정제를 이런 식으로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 좋은 모습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주론 할 때 뭐 임오일주나 계사일주나 막 이런 형태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일지에 그거를 다 가정에 깔고 있어 버리니까 그게 이제 운에서 큰 훼손이나 사주에서 이제 여기를 또 충 때리고 있다든지 뭐 형이나 뭐 이런 게 들어와서 훼손을 안 시키고 있으면 기본 베이스가 집안에서 애인 배우자의 역할이 어느 정도 따를 수 있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 거죠. 만약에 뭐 경호일주다 뭐 이런 경우도 일지에 바로 관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축 나 있고 격각 나 있고 그럴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경호일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양쪽에서나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부수고 있으면 앞문도 열어 제끼고 뒷문도 열어 제끼고 하니까 가정 안정에 이성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가 쉬운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일지에 뭔가 이렇게 배우자성이 들어와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이성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성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자식이 커가면 배우자랑 사이가 안 좋아지든지 아니면은 자식이 커가지고 자식이 떨어져 나가고 배우자랑 화목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일지에 남편이 들어와 있는데 자수, 그러니까 자식이잖아요, 자수가. 근데 이 자식이 커가면서 이 관성을 더욱더 세게 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충을 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지를 때리려고 하니까 이게 남편이 튕겨져 나가든지 이런 구조면은 자식이 커가지고 밖으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갈지는 대운을 보면 되겠죠. 대운이 우로 흘러가고 있는지 좌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것이 대운에서 12형 성적으로 힘이 빠지고 있는지나 아니면 어떤 것이 대운에서 형충 뭐 이런 게 맞고 있는지를 봐나가면 뭐가 튕겨져 나오고 뭐는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사주 팔자는 결과론이 더욱더 아니고 운까지 조금 접근해야지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주는 건축물의 설계 도면이 되고 대운이 어떤 시공 과정이 되는 거니까 설계 도면대로만 모든 그 건축물이 올라가지가 않죠. 올라가다가 뭐 수정도 되고 막 베란다도 늘어 빼고 옥상도 하나 더 증축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경자일주 이런 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일지에 상관이 들어 있으면 자식이 커가면서 남자를 점점 밀어내는 구조로도 볼 수가 있고, 이런 형태 같은 경우 이성 남자랑 거리 사이가 있는 구조로 살아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이제 이성과 떨어질 일, 또 따로 살 일, 또는 부딪혀가지고 충동돼가지고 이제 가끔 떨어져 지낼 일, 싸울 일, 마찰이 따를 일, 이런 게 따르기 쉽겠잖아요.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몸이 떨어질 일도 생기고, 그러다가 정까지 떨어지고, 그러다가 관계의 위기도 좀 따르기 쉬운 형태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형살, 뭐 정사 뭐 이런 식이다. 그러면은 신 이런 형태로 이게 형살이 걸려 있잖아요. 정제랑 형살이 걸려 있죠. 그래서 이 형살이라는 거는 직업적인 부분이랑 좀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내가 어떤 가공을 한다든지 무시무시한 금속이나 에너지 관련이나 아니면 형벌, 군인, 경찰, 의료, 치료 뭐 이런 형태의 일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배우자 이성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형태면은 조금 떼움이 되는데, 이런 형태로 둘 다 살아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이 건강적으로 빨리 조금 불리해진다든지 아프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따르기 쉬운 걸 의미를 해요. 그러면서 둘 중에 한 명이 좀 치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에너지를 보실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형살이라는 거는 용도 활용성, 결합 능력, 뭐 뭔가를 수정, 조정하는 행위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배우자의 어떤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자꾸 뭔가를 다시 수정하고 결합시키고 조정하고 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는 번거롭게 뭔가를 자꾸 그 손을 본다는 거니까 건강적인 부분이 내가 아니면 너다는 얘기죠. 이 몸이 나도 되고 또 이성이 들어오는 공간도 되니까. 아니면은 이제 뭔가 관계를 계속 조정 수정한다는 거는 뭔가 이게 그 화합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조정 수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지 못하다, 떨어질 일이나 이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있는 형태다. 그러니까 형살이 들어와 있는 것도 이성 안정 정착성에 조금 불리한 형태로 볼 수가 있고, 건강적인 부분에서 이 충이랑 형 뭐 이런 거 들어왔을 때 물론 백호 뭐 이런 것들이 더 불리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 충형도 그런 느낌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성 배우자에게 몸에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 상처가 날 예정이랄지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 내가 상처가 나 있다든지 내가 상처가 날 일, 뭐 부상 날 일, 뭐 이런 형태가 되면은 좀 때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좀 때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 자체를 해버리면 그런 게 좀 때움이 된다는 얘기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 형살은 을사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을사 형살이 걸려있죠. 똑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유월 병자일, 이건 형살은 아닌데 파살이잖아요. 자유기문 파살은 내부적으로 정신적으로 갈등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뭔가 이해한다고 서로 뭔가 불만스럽고 감정적으로 자체적으로 이게 음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성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관성도 있고 재성도 있고 식상도 있으니까 물론 먹고 사는 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음이 두 개가 벌써 들어왔다 보니까 여기가 뭐가 들어오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 어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성의 충족도나 안정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쉬운 것을 의미를 하죠. 파살도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내부적인 정신적인 어떤 감정적인 그런 거에 혼란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 계속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음이 들어올 때 부정적이고 뭐 십성적으로 뭐가 있을 때 부정적, 없을 때 뭐 유리하고 뭐 이런 것들 계속 설명한 것들을 다 함께 총합시켜 가지고 이런 것들을 엮어서 보는 거지, 이거 하나로만 다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병자와 기유월의 관계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남자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에 딱 이제 공망에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죠. 귀인인데 공망 맞았네. 인연이 있다 없다, 멀리 있다, 지속되기 어려움. 남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죠. 여기가 뭐. 형살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 형살이 어디에 들어왔냐가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인이 들어와가지고 뭐 여기를 때리고 있다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는 이성 관계의 불화 또는 이성의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형살이 뭘 조정을 하는데 12형성적인 부분을 많이 봐야죠. 12형성적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운에서 보는 법을 할 때 12형성적인 부분도 다룰 거긴 하고요. 그렇죠. 신유, 기후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면 이제 남자나 여자나 좀 다른데, 남자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이성 문제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식신이 지금 너무 세죠. 거기다가 음이 또 두 개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지의 관성이 묘목과 인목이 되는데, 묘목은 충돼서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준에 묘가 있던지 없던지 이게 평간이 되고 여기 정간이 되는데, 인목은 원진이 걸리고 평간 같은 경우는 충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성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어떤 역할이나 인연이 유지되기가 조금 힘들고 제한적이라는 게 좀 나와 있잖아요. 이런 형태 같은 경우 거기다 음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주에 이런 글자가 있던지 없던지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성분들은 관성의 성을 일지에 어떻게 되는지, 또 12형성을 천간에서 어떻게 놓이는지, 남자는 이제 재성의 모습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예전에 식상이 많은 편에서 이거는 해당이 되는 거죠. 식상이 많은 그 편이랑 그 다음에 음양론에서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한 강의에서 여기가 충해서 못 들어오기 힘든 거, 그 다음에 원지는 얘기 안 했지만 다음에 할 거고요. 연애, 결혼, 배우자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런 형태의 남자를 못 만나는 건 아니고 남자를 만나는데 연애가 짧게 된다, 어떤 가정 유지를 하고 지속하는데 어려움이나 위기가 시기에 따르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적으로 좀 봐야 돼요. 위치적으로. 예전에 위치도 했었죠, 제가. 여기까지는 20대 중반, 후반까지 작용을 많이 하고, 이제 일지부터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월지에 이제 양인살이 놓이기 때문에, 양인살도 또 안 했죠. 양인살도 또 할 건데, 아무튼 양인살이 놓였기 때문에 이성의 어떤 그 혼란성이 따르기 쉬운 거를 기본 의미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12운성 아직 안 했는데 12운성적으로 여기 미토에는 그 계수 평간이 있고를 하죠. 그렇지만은 그 30대 이후에 조금 늦게 결혼을 하면은 지지에 천흑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성 안정이나 결혼이 조금 늦게 그 정착되고 안정이 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이런 정도만 돼도 괜찮다고 봐야죠. 그냥 양이잖아요, 두 개 다. 양. 그쵸? 여기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성격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조절력이 생겼을 때 결혼을 하면 웬만하면 유지 안정이 될 수 있는 형태겠다. 물론 대운이 막 사, 진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힘들겠지만 이게 교란을 많이 시키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천을기인이잖아요. 여성분이라면 이게 천을기인 정관이 지금 들어와 있는 형태잖아요. 남자복이 있다죠. 상당히 좋다. 근데 이제 대운이 어떠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남자가 뭐 장생지에 놓여가지고 사자 직업의 남자를 만날 수 있다든지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다든지 상당히 괜찮은 형태로 보죠. 여기 물론 형살이니까 이건 직업적으로 남자가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료나 법이나 아니면 금융에 놓여 있다든지 아무튼 그런 무시무시한 걸 다루거나 집행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직업에 연결될 수 있는 걸 의미를 하고 복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여기가 이제 양이 하나 들어와 있고 음이 하나 들어와 있죠. 물론 여기 어디에 따라 다르지만 시지가 병신인데 공망이야. 시지. 이렇게 되면은 조금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관성이 혼잡되어 있잖아요. 정관이 지금 몇 개예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럼 이성 혼란 교란이 많이 따르기 쉽다고 봐야죠. 이런 형태는 이 남자 저 남자를 상대할 일이 생기기 쉬운 형태다. 근데 집안에 형살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형태니까 이럴 경우에는 가정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기 쉬운 형태로 가버리죠. 여기가 겁재에 의해서 관성이 집안에서 훼손이 돼버리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성적인 교란 현상이나 건강적인 교란 현상이 따르기 쉬운 구조다. 물론 대운을 봐야 되겠지만 이런 형태만 봐서는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올해가 아주 절정으로 별로다. 올해 병신합됐으니까 이별운이다. 남자가 이성 문제가 있다든지 이성 문제가 덜 끝난 남자들이 들어온다든지 지금 올해 조금 연애운이 상당히 별로인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 축토가 또 지장에 신금도 들고 와가지고 여기도 또 하는 형태니까 올해 연애가 굉장히 좀 잘 안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있는 남자도 뺏기기 쉬운 시기다. 이렇게 내년에 좋죠. 그러니까 이 사주 같은 경우 이성운이 대운을 떠나서 6년 동안 별로였다. 신유 술 해 자 축 여기 요렇게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성운이 조금 그랬다. 풀대운이었으면 요게 이제 유에서 들어온 건지 해에서 들어온 건지 다르긴 하지만 여기는 또 상관이네. 여기 상관 일지 때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 대운이 어디였던지 다 별로였죠. 집안을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남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여기는 유금이 들어와서 사유해가지고 남자 뺏기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국 나한테 조금 있다가 다른 여자한테 가는 뭐 그런 앞으로 이제 이 유대운을 만난다면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따를 것이다. 뭐 좋은 소리를 못 들으셨네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거는 합에 대한 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에서는 이성운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사주는 아까 말씀드린 좋은 형태인데 운에 의해서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주는 설계 도면인 거고 그것이 잘 시행되고 이루어지는지는 대운을 항상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사주가 이 천을기인 남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남자가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 있다든지 그 경제력이 좀 있다든지 좀 그런 형태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에너지로 볼 수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남자를 쓰시는데 지금 해 같은 경우는 충으로 훼손시키고 있고 술대운 같은 경우는 사술 원진으로 훼손을 하고 있고 얘가 천간을 드러나면 병화가 되는데 병화가 또 입고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장간에 또 신금이 있으니까 여기 또 여기 병화랑 그 암합하고 있거나 남자 뺏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미 다른 여자랑 뭔가 하고 있으면서 접근하는 남자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다음에는 또 이렇게 들어가 또 이건 직접적으로 사유합하니까
참 지금 어렵네요. 그래도 내년이 좋다. 내년이 보면은 인연이 들어오죠. 인연. 신금일간 입장에서 천을기인이 되고 병화가 장생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래도 좀 골라볼 만한 남자가 들어올 수 있다. 내년의 기회를 좀 잘 골라보시면 좋겠다. 내년 6월, 2월 때 들어오는 남자 골라봐야 되는데 지금 대운이 조금 유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상태들이 조금 그런 애들이 많이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시고 잘 골라봐야 돼요. 한두 번에 괜찮은 애가 잘 안 걸린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러 오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